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이런 통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 이런 식으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알고 계시죠? 벌금을 받은 다음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그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벌금 또는 과료가 그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당신께서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고 다툼 없이 그냥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는요, 주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때에도요, 멋진 변호사님들이 날카로운 검사님과 중립적인 판사님 사이에서 말싸움을 하든 증거 싸움을 하든 이런 장면들만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형사 재판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벌금 관련된 부분들, 약식 명령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이것들을 물어보시려고 하실 때에도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이 되거나 어떤 시장성이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자 내지는 고소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서는요, 1차적인 조사를 끝내시고요, 그리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넘어가고요, 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측에서는 이걸 그냥 벌금 사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붙여야 되는 사안인지를 1차적으로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벌금 정도로 끝내는 것들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요,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본 법원에서는요, 이걸 보고 정말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를 2차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약식명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그걸 검찰 측에다 보냅니다. 그럼 검찰이 다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요,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고지를 할 겁니다. 그 고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걸 받았는데 내가 이거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될지, 이의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일단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요, 너무 짧거든요. 7일이라는 시간이. 일단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둔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한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냥 안 하련다 그러면 정식 재판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모르시고 그냥 전전긍긍 하시다가 그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리신 상태에서 그냥 전과자 벌금형을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공소장이라는 법률 용어로서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익숙한 단어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당신의 피의 사실, 혐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검사님이 간략하게 적은 내용이죠. 근데 이 적은 내용들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부분들을 갖다가 당신에게 보내주게끔 되어 있지만,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보내주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혐의 때문에 발부를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거나 당신이 어떤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그냥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들은 거의 팩트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래, 내가 받아들여야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이고 재판 안 가는 게 어디야, 벌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요,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변호사님 하기도 어렵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봤지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 그냥 좀 억울하지만 그냥 감내할래, 이 벌금 내고 말래 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정식 재판을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저한테 오실 필요는 없고요, 저 또는 많은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담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당신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요, 그 기간이 상실되었을 때는 변호사 할애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